오케이. 자, 이제 오전에 또 이제 밴쿠버 오버와 레이커스 마인 조금 먹긴 먹었는데, 개인적인 조금 해축의 아쉬움들, 또 주간의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또 고배당 포함해서 또 맛있게 한번 또 적중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브리즈번과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이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지금 현재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꼴찌를 달리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위권이 지금 현재 약간 치열해요. 일단 지금 브리즈번하고 또 어떻게 보면 8위와 또 12위긴 하지만은 승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3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브리즈번이 꼴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웨스턴 시드니가 또 이제 약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순위는 조금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훨씬 약간 이제 또 호주 A리그 같은 경우는 강호들과 이제 또 하위권들의 갭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위권은 다 고만고만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 6경기 동안 이 부진이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긍정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격진의 오셔랑 또 호호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격진들이 약간 활로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이지만은 주포 비딕이 빠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복귀하는 자원들이 있는데 비딕이 빠진다면 이게 조금 안 맞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약간 공격진들이 약간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브리즈번이 최고의 문제점이라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수비는 조금 좋아졌어요. 수비는 또 좋아졌는데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득점력들이 최근에 또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득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심각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골을 기록을 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브리즈번은 득점력에서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또 심각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도 실제 원정에서의 기복들이 조금 심합니다. 2승 1무 7패 이럴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약간 시클루나 빼고는 지금 이제 공격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일단 이제 거의 풀 멤버에 가깝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보렐로가 조금 살아나준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브리즈번보다는 역시 또 약간 웨스턴 원더러스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또 약간 정배당도 조금 납득이 됩니다. 일단 브리즈번은 약간 전력 누수를 조금 안고 있고 득점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면은 일단 오히려 공격진의 무게감의 한 방은 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요건 약간 조금 시드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득점이 돼야 이기죠.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실제 브리즈번 원정에서 또 대려 강합니다.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약간 정배당을 받은 이유는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세요.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일단 요 경기는 2.5 기준점이라면 개인적으로 다 득점은 조금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언더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다 득점이 조금 기대는 되지 않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더도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승패나라면 저는 약간 역시 또 브리즈번의 부진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도전해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고요. 아무튼 저득점과 함께 조금 이쪽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는 조금 패스할게요. 여자 축구 솔직히 선수들을 잘 몰라요. 호주 선수들을 잘 모른다. 일단 저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 축구 좀 본 적도 잘 없어가지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삼성이 강한 팀이 있죠. 오시는 정말 강한 팀이 있는데 그게 또 안양 정관장입니다. 안양 정관장인데요.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수비 1위 팀은 안양 정관장입니다. 근데 안양 정관장은 서울 삼성의 외곽 야투를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되려 또 상대 전적에서 일단 정관장전에서 서울 삼성은 되려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일단 창원 LG전은 서울 삼성이 쥐약입니다. 쥐약일 정도로 오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오전 전패. 근데 이 부분에서의 갭 차이는 무엇보다 약간 수비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는 역시 또 이제 무엇보다 약간 리바운드 점유율이에요. 리바운드 점유율에서 일단 서울 삼성 상대로 이제 창원 LG가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일단 KCC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서울 삼성이죠. 일단 무엇보다 LG가 올 시즌 조금 고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수비도 조금 좋고 그렇긴 하지만 역시 득점이 일단 평균 득점 77.4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득점에서의 퍼포먼스가 잘 살아나지 못하는데 무엇보다 LG가 올 시즌 여러 팀들을 또 맞대결을 펼치고 있지만은 최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역시 또 이제 서울 삼성전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평균 득점이 어떻게 보면 77.4점이죠. 77.4점인데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서울 삼성전에서의 평균 득점은 88점입니다. 88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대 전적에서의 득점률을 조금 고려한다면 리그 탑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이게 약간 서울 삼성이 조금 수비 밸런스의 문제죠. 그런 애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 일단 같이 달려버려요. 같이 달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외곽 수비도 상대 또 제어를 조금 잘해내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오전 전승의 창원 LG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본인 평균 득점보다도 팀 평균 득점보다 서울 삼성전에서의 평균 득점이 되려 또 엄청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일단 요 경기는 LG 사이드의 동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한번 또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요. 154.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또 오바도 조금 좋아 보여요. 오바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일정순의 다득점도 조금 예상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요 경기는 다득점과 함께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송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마는 지금 현재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아이는 또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김우진이 또 이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의 활로가 없어버려요. 일단 이제 아이 혼자서 이렇게 조금 해야 되고 이윤수나 이런 자원들이 또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공격진의 임팩트가 올 시즌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캐피탈도 지금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한국전력전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조금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렵게 돼버렸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대한항공과 지금 이제 승점 3점 차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전부 다 36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2게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경기가 대한항공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상을 또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불리합니다만은 일단 역시 마지막까지도 1위의 동기부여가 또 남아있다는 점들은 또 배제할 수가 없다.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승점 3점을 따놓은 상황에서 남은 또 대한항공의 상황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물론 자력으로는 조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의 동기부여 또 불태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현대캐피탈의 동기부여는 무엇보다 오늘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삼성화재가 최근에 또 연패를 또 당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상대전적도 지금 현재 오전 전승으로 또 현대캐피탈이 3화전에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블로킹에서 압살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킹이나 공격 라인업에서 상당히 또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또 사마가 전혀 비비지를 못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맞대결에서 또 5번 중에 3번이 또 셧아웃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또 홈 경기의 강점, 또 이제 약간 상대전의 강점을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누구나 보는 현대캐피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캐 사이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이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김우진의 부재가 오늘 무엇보다 사마에게는 조금 뼈아픈
타격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용이는 형캐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158.5 기준점이라면은 전 또 언더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대 0의 그림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언더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자부 경기도 지금 이제 약간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좀 있긴 해요.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오늘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또 치러지는데요. GS 칼텍스가 두 경기가 남았죠. 이제 승점 3점 차 이상으로 조금 벌어진다면은 어쩌면 이제 약간 조금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이제 본 배구를 조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흥국생명의 동기부여가 조금 커져 있고, 자,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두 게임 차가 두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두 게임이 남은 가운데 현대건설이 어제 승점 3점을 조금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놓칠 수가 없는 동기부여 두 팀 다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맞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두 팀들의 동기부여는 오늘 또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탄화차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 공백이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지죠. 지금 이제 뭐 탄화차의 부재로 인해서 뭐 아시다시피 김세인이나 이런 자원들이 또 가용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의 또 범실률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공격에서의 퍼포먼스 조금 취약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모바나 또 강소희가 또 그만큼 또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죠.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GS 칼텍스전에서도 상당히 또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어떤 공격 성공률도 다들 또 떨어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또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일단 흥국도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레베카의 또 몸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만은 피치가 또 건재한 상황에서 약간 몸 상태를 끌어올리겠다는 점들은 저는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용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역시 도로가 원정 일정이라면은 일단 오늘 경기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저는 약간 흥국생명 역배 그리고 또 흥국프렌 이렇게 한번 가능성을 조금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경기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80.5 기준점이라면은 요즘 언어바로 장난을 조금 많이 칩니다. 그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양 팀들의 맞대결이 오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이제 끈적끈적한 싸움으로 조금 길어졌던 경기들이 좀 많다는 점에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실 맞대결 이제 5번의 맞대결을 조금 가져갔었는데요. 흥국생명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5번 중에 4번이나 이제 풀세트 접전이었던 양 팀들의 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승패라는 배에서는 원정도로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흥국역배 또 흥국프렌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탄화차의 부재로 지금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도로공사의 퍼포먼스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또 원정이 또 워낙 또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또 문정원의 리시브가 원정만 가면은 조금 심각하게 조금 흔들린다는 점들도 조금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여기는 이제 흥국역배, 흥국프렌 또 이제 약간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주간 대경기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해외 축구로 곧바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즈볼레와 흐로닝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번의 매치 중에서 5번의 매치 중에서 4번이 또 무승부예요.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즈볼레가 최근에 또 흐로닝언전에서 최근 6경기 동안 역시 또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상대 전적에서 조금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프렌이 될 것 같아요.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약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이제 토머스나
파베레스크 이런 자원들이 또 복귀를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약간 주볼레 입장에서는 오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시즌 홈 성적이 6승 2무 4패예요. 홈에서 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조금 준수하다면은 흐로닝어는 약간 원정 경기가 조금 다소간에 조금 기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아약스를 홈에서 꺾긴 꺾었지만은 그 전까지 또 6연패였죠. 6연패다 보니까 최근에 또 리듬도 어떻게 또 흐르닝은 조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인의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쥐볼레 프렌이 되겠다. 자, 그건데 또 양 팀들의 매치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에서는 역시 또 무승부로도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언어바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이제 방해성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무승부 프레임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메넨글라바트와 장크르트 파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메넨글라바트는 클라인딘스크가 아직까지 조금 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 시즌 끝날 때까지도 못 볼 것 같아요. 클라인딘스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경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인데 일단 아직까지 조금 부재다. 근데 타바코비치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를 조금 잘 메워주고 있고 뭐 공격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제 클라인 디스크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안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애들이 조금 존재를 한다는 점. 일단 뭐 최근에 바이른 미넨전에서 대패, 뭐 프라이브르크 원정, 뭐 프랑크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홈에서는 레버쿠젠과의 또 무승부, 또 유베린을 조금 잡아내면서 홈 경기만큼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또 장크르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2승 2무 9패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수비진들의 결장 포함해서 운퉁지까지 계속해서 좀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크르트 파울리의 또 퍼포먼스가 과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넨글라바트의 정배당 한번 또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지금 이제 장크르트 파울리의 상황이 조금 더 좋지 못하다. 최근에 홈 경기만큼은 메넨글라바트가 반등세를 조금 끌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최근에 또 메넨글라바트 조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언어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일정 수준의 조금 득점들은 조금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특히 또 이제 약간 장크르트 파울리 쪽에서의 수비 약간 이제 결정자들이 조금 많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5 기준점이라도 한번 역배당 오버를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조금 긍정적이고요. 여기는 메넨글라바트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리노와 파르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파르마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반기로 갈수록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최근에 약간 홈에서는 대략 약간 조금 잘 안 되고 있거든. 근데 약간 원정 가서는 최근에 경기력들이 조금 잘 풀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또 무엇보다 잘 안 지고 있어요. 잘 안 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5경기 무패행진 또 달려주고 있고 뭐 일단 최근에 또 역시 공격진의 펠레그리노가 또 상당히 또 분전을 해주면서 팀을 또 이제 하드캐리를 조금 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긍정적이다. 그 가운데 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도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시메오네나 공격진들의 조금 부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해결해야 되는 숙제죠. 예전에 이제 한참 때 뭐 벨로티가 또 전성기를 달렸던 토리노 그때 당시에 일단 퍼포먼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 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살짝 또 프렌이나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팽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팽팽한 그림들이 조금 그려질 수 있고 파르마가 최근에 또 잘 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잘 고민을 해보시고 아무튼 안정적인 접근 포인트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르세유와 오세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르세유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르비 감독의 또 이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조금 변화의 과도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애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불안하죠. 수비도 조금 불안하고, 공격도 약간 조금 뜨뜨미지근한 내용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프랑스컵도 탈락을 했고, 이제 또 챔스도 탈락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리그 올인 모드긴 해요. 최근에 랑스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한 번 또 이제 마르세유가 조금 더 힘을 낸다면은 충분히 또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도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자, 일단 오렌지 벨로드룸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또 8승 3무 1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 내에서는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잘해요. 홈에서만큼은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강팀들과의 입장에서 잘 비벼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뭐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원정 경기에서는 대로 또 올 시즌 1승 4무 7패로 상당히 또 부진합니다. 심각해요. 원정만, 약간 스트라스부르크도 그렇지. 스트라스부르크도 홈에서는 극강인데 원정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수비가 또 안 되고 역시 또 득점도 잘 안 되고 이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듯이 오세르도 약간 그런 결이에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주포 시나요코도 빠집니다. 시나요코가 징계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마르세유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세이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또 핸디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로의 고민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다. 2.5 기준점도 역시 오버사이드와 함께 역시 또 마르세유 사이드 오버사이드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렉섬과 스완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렉섬이 어떻게 보면 또 순위가 지금 이제 조금 6위 자리까지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프로권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또 동기부여를 안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스완지도 지금 현재 약간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또 분위기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스완지의 경기력도 일단 11위까지 올라온 데 있어가지고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경기 같은 건 이제 양 팀들의 매치업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 순위를 조금 넘어서서 오늘 경기는 렉섬이 조금 좋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또 렉섬을 지금 6위 자리까지 이끌고 올라왔던 그 제일 큰 키가 뭐냐면은 키퍼모어였죠. 키퍼모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지금 이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과히 조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팀들 있죠. 약간 축구가 무슨 원맨쇼도 아니고 어떻게 또 한 선수가 빠진다고 그렇게 타격이 클까요?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또 웨스트 브루미치도 이제 약간 토마스 아산테가 코번트리를 떠나고 나서는 코번트리가 지금 이제 리그 1을 찍고 있고 어떻게 이제 약간 렉섬도 지금 이제 6위 자리를 기여했던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역시 또 키퍼모였단 말이에요. 키퍼모의 부재는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일단 렉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 또 약간 첼시와의 또 FA컵에서 120분 동안 연장 승부를 치렀죠. 그렇다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렉섬은 또 주중 경기 후폭풍도 상당히 또 크다는 점에서 이런 약간 스완지가 지지 않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시 또 일정도 약간 렉섬은 조금 피로도가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일단 주포까지 좀 빠진다면은 요건 약간 이제 스완지 프렌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요긴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스완지 프렌이나 역배 무승부 한번 더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다득점의 페이스는 조금 잘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일단 요 경기는 언더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일단 요 경기도 이제 역배 아니면 또 이제 무승부 프렌 아니면 또 2.5 언더 요 가운데에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알라베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이 16위와 4위의 맞대결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비아레알이지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최근에 또 모레노도 또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아요세가 약간 부상 이탈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라인업도 일단 비아레알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비아레알은 이 바스크 원정에서 조금 약합니다. 뭐 알라베스, 소시에다드 또 이제 뭐 빌바오 이런 팀들이 좀 있죠. 그럴 정도로 약간 이제 발렌시아 지역이에요. 비아레알은 발렌시아 지역인데 유난히 또 이제 약간 이 바스크 원정에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또 이제 약간 알라베스 원정에서 최근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알라베스도 오늘 경기 약간 개발하나 뭐 파체코 이런 자원들, 가르세스, 징계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홈 경기에서의 꾸준한 성적들은 조금 더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에도 이제 알라베스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보신다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때 약간 퇴장 여파가 좀 있긴 했죠. 알라베스가 2명 퇴장 여파가 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요 경기는 이제 홈에서만큼은 조금 승점 확보에 조금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는 점들. 일단 무승부 역배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또 약간 또 프렌스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알라베스 홈에서는 약간 저득점의 행보가 조금 많다는 점들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 한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건 이제 약간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이제 약간 선발 라인업에 나오고요. 류현진이 이제 약간 한국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렇게 조금 얼굴을 내밀게 됐습니다. 일단 류현진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에 또 좋지 못했죠.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구위도 많이 떨어졌고 물론 또 요령적인 피칭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은 도미니카 타선 이 자체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타선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안 소토 포함해서 어떻게 또 마르테, 게르 주니어 또 토론토에서 같이 뛰었죠. 게르 주니어와 함께 타티스 주니어 포함해서 정말 압도적인 타선 라인업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산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제 내셔널리그 사이영 투수 역시 또 이제 2위였어요. 2위였을 정도로 상대 또 필라델피아에서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산체스가 등판을 한다면은 이건 전력상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조별리그 때 성적도 보면은 한국도 2승 2패였어요. 2승 2패로 또 간신히 또 이제 약간 호주와의 또 이제 혼전 끝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일단 도미니카 공화국은 4전 전승이었어요. 4전 전승에다가 압도적인 체급으로 일단 역시 또 예선을 또 통과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거는 조금 전력차가 조금 심각하게 나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도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역시 또 9.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바도 조금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난타전과 함께 도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투수들 과연 또 이제 약간 도미의 핵타선을 과연 또 이제 조금 버텨낼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약간 중승부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중승부 타이밍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 더 깔끔한 적중 이번 또 주말 또 반등할 수 있는 기세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정리하고 역시 또 소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주말 화끈하게 먹으러 가보도록 하자고요. 가자!